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0.88달러를 기록했고요. 0.7%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38.74달러, 4.23%가 상승했는데,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공식 계정을 통해서 짧은 트윗 하나를 올렸고, 트윗의 내용은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보라고 권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전부인데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지금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이야기가 한창 다시 달아오르고 있는 시점에 이런 트윗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정작 합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중국 이야기가 가득한 트윗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RK에서 이야기한 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 합병에 대한 ARK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으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오늘 메인 이야기는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왜 합병에 걸림돌이 되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슬라가 중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단독 보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 자문단이 스피노프, 매각, 폐쇄까지 여러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부터 아예 회사 구조 자체를 미국 사업과 중국 사업 사이에 이 명확한 경계를 그어놓도록 지시해왔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더라도 미국 쪽 사업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해뒀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배경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셀의 중국 의존도와 대만 TSMC발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오랜 우려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바로 반박을 했고요. 이런 건 논의된 적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고 말하며, 이 사람들에게 증명되기 전까지는 뉴스를 일단 가짜 뉴스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짧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보도가 나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이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의 팟캐스트 방송 더 브레인스톰에서는 진행자와 분석가들이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에 지뢰가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이 날카로운 핵심을 던지고 있는데요. ARK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브렛의 답은 테슬라의 중국 사업은 이 합병에서 다소 불편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페이스X 때문인데, 스페이스X는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 비중이 큰 회사이고, 이 중국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규제가 겹쳐 있다고 말하고,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려면 스페이스X의 안보 관련 사업과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한 지붕 아래 놓이는 셈인데, 이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렛은 이게 결정적인 걸림돌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중국 관련 자산만 따로 떼내서 나머지 사업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업계에서는 바로 이것을 링 펜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중국 쪽 리스크가 스페이스X의 안보 사업 쪽으로 새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링 펜싱이라는 방식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었던 테슬라가 중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분리한다라는 그 시나리오와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정작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자체를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ARK의 애널리스트는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현재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공식화하긴 이르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정말로 분리할 계획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실제로 분리가 진행된다면 시간도 꽤 걸릴 수 있는데요. 업계 분석에 따르게 된다면 중국 사업 매각 자체에만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고,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분리 절차가 끝난 뒤에야 합병 자체에 대한 별도 심사,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과 또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등 주주 승인 절차가 다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분리부터 합병 완료까지 최소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반까지 걸릴 수 있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고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일정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상하이에 자기 이름으로 공장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지적도 ARK에서는 내놓고 있는데요. 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 기업들과 합작 형태로만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만 단독 소유 공장을 가지고 있고 ARK에서는 이것을 두고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아무래도 과소평가해왔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재미있게도 ARK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공장 자체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매우 재미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RK의 논리를 들어본다면 테슬라의 미래 경제성의 대부분은 앞으로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는 로보택시 사업으로 큰 매출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내 규제 압박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중국 현재 로보택시 업체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중국은 이미 이 로보택시 서비스의 가격 자체가 매우 저렴한 시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들어갈 틈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 공장이 쓸모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유럽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차량을 수출하는 제조의 거점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ARK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왜 이게 민감한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중국의 사업은 올해 상반기 테슬라 전체 매출의 18%나 차지하고 있고 상하이 공장을 거쳐가는 테슬라 차주만 200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본다면 스페이스X는 지난해 매출의 20.9%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는데 한쪽은 중국 시장에 깊게 걸쳐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미국 정부의 계약에 깊게 걸쳐 있는 두 회사를 정말 합치게 된다면 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ARK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예도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스타링크 인터넷을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에 통합할 수 있다면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 거라 말하고 있는데 현재 검열이 심한 중국에서 테슬라의 스타링크는 이런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스타링크 안테나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식으로 이 서비스를 차단해 놓은 상태라는 설명도 곁들이고 있고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옵티머스 로봇이 중국 내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미국 국방부 쪽에서 이 스페이스X와 방위 산업 계약을 유지하려면 이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군사적 절차가 오히려 문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도 막고 있고 미국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합병이 성사된다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현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조합 자체를 당연히 반기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능동적으로 합병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고 ARK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테슬라의 사업은 어느 정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RK에서는 테슬라가 배터리 원가를 낮추고 자동차의 생산을 늘리던 시절을 테슬라 2.5단계였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는 중국 공장이 테슬라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가 새로운 전환기 바로 테슬라 3.0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전환기를 넘어간다면 완전히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로보택시가 중심이 되는 바로 다음 단계인 테슬라 3.5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3.5가 되게 된다면 중국 공장은 중요할 수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가치를 밀어올릴 핵심 동력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결국 합병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진행자가 대화 말미에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이 연내 발표될 거로 보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한 ARK의 애널리스트들의 답변은 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으며 다만 시점은 스페이스X의 주요 락업 물량이 다 풀린 이후거나 이번 분기가 지난 뒤가 될 수 있다고 그 시점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한번 살펴본다면 스페이스X는 지금부터 10월까지 7%씩 여러 번 걸쳐서 추가 물량이 풀리는 일정이 잡혀 있고요. 다음 물량은 21일에 풀릴 예정이고 그 다음은 9월 10일과 24일,
10월에도 9일과 24일 각각 7%가 풀릴 예정인데 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한 번에 28%가 달하는 훨씬 큰 물량이 추가로 풀릴 예정이고 12월 8일 상장 후 180일 락업 전체가 만료되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물량이 풀린 이유가 되거나 그 안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ARK에서는 시점상 3분기 실적 발표쯤을 말하고 있으니 10월 말에서 11월 사이를 가리키는 가능성이 나오고 연말이라고 말했으니 아무래도 이쯤 발표가 정말 나온다면 10월 말에서 12월 초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RK에서는 합병 발표의 시점이 나오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스페이스X가 테슬라 주주총회 표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에 과연 얼마나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가 이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합쳐지는 쪽이 서로에게 순이익이 될 거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표결까지 끌고 가려면 양쪽 모두 주주에게 공정하다고 느껴질 만한 구체적인 교환 비율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고 실제로 ARK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올해 안에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교환 비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ARK가 연내 발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상을 링크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X에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합병 계획이 없다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짧게 부인하면 끝날 일이지만 대신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중국에 한번 방문해보다라는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합병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로 링펜싱 방식으로 중국의 리스크를 분리할 수 있고 테슬라의 미래 가치 자체가 이미 로보택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공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점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시점도 3분기 실적 이후인 10월 말에서 12월 사이 연내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시작도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월가에서는 결국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다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ARK의 예측처럼 연내 발표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아니면 이 두 회사는 절대 합병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